네, 안녕하십니까. 강조혁입니다. 음성들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니세상님 반갑고요. 럭키님도 어서 오시고, 룰라라님, 화이화이님, 오뚜기님, 또치님도 어서 오시고, 수아마리님, 한별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이디어 뽑기가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연속성으로 그냥 계속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도 좀 언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시장 부분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는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자, 그 부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 또 시장도 반등을 하고 종목도 막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8월 5일이죠. 8월하고도 5일 랩소디 자유로운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으시다가 조금 생각이 다르신 거 있거나 다른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올려주셔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미국은 사실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고용이 만약에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나라 전체 GDP라든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고용이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냐 하면 요거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미국은 그냥 소비가 중요합니다. 자, 채팅창에 미국은 소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우리나라는 뭐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하고, 중국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비가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그 나라가 성장을 하냐, 성장을 하지 않느냐, 이걸 이제 판단할 때는 GDP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GDP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소비 부분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있습니다. 투자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이죠. 그렇죠? 수출 플러스 수입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 이 GDP를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GDP 상승을 위해서는 보통 요 세 가지를 보통 갑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만약에 투자를 할 때도 이 나라의 GDP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를 좀 체크를 해가는 것도 하나 도움이 되기는 해요. 알겠다 하시면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근데 여기에 있어서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소비가 일정 부분을 수출하는 부분을 좀 커버해서 나가는 걸 갖다가 좀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수출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밑에까지 제가 끌어볼게요. 한번 이렇게 한번 당겨 보면,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영역 지정하기, 영역 지정하기 하면 다시 한번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저까지 이렇게 끊어서 확인 딱 누르고, 확인을 딱 누르고, 이걸 조금 줄여야 되나 그러면? 이걸 조금 줄이고 위로 당기면, 그러면 안 잘릴 겁니다. 조금 잘려서 글자가, 글자는 잘 보이시죠? 지금 이제 질문이 2차 전지가 연속성이 있을까? 이게 대부분은 연속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걸 갖다가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면 주식이 좀 어려워요. 한별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깨지면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깨지면 판다. 전부 다 채팅창 이건 한번 칠까요? 깨지면 판다.
저는 일단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도 그걸 좀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깨지면 판다. 그냥 그렇게는 생각하고 가요. 한별님 알겠다 하시면 체크해 주시고.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주식에서 이제 우리가 차트에서 움직이고 가격이 움직이는 부분은 쉽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기업의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이 좋다든지 업황이 계속 좋아진다든지 하는 거하고는 조금 무관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차 전지가 처음에 오를 때 실적 가지고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예전에 처음 오를 때 증권사들 엄청 당황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별님 기억나시면 체크. 이거 교육이니까. 다른 분들도 기억나시죠? 그쵸? 2차 전지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데 못 따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뭐 아니면은 뭐 일반 뭐 어떤 회사에서 나오신 이사님이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부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식이 잘 안 돼요. 상식적으로 주식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예시로 그냥 들어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기업에 대해서 종목을 볼 때 어떻게 보냐 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초보 투자자들, 일부 전문가들도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간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실적 따라 종목이 간다. 대표님, 그건 상식 아닌가요? 저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실적만 보면은 주가 차트를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요게 지금 예전에 요거 단기 순이익으로 볼게요. 단기 순이익이 요때가 이제 1077억이잖아요. 맞죠? 요때가 1077억이야. 파라다이스가 예전에 요때가 1077억이고, 1077억 정도 했을 때 이때는 1058억이었으니까 1000억대에 접어들었을 때 파라다이스가 얼마까지 갔나요? 여기 보니까 1000억대에 딱 진입을 했을 때 파라다이스가 한번 봐봐 얼마까지 가는지. 자, 채팅창에 한번 적어볼까요? 얼마까지 가나. 41,400원까지 갔어요. 이 그림을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글자를 바꿔볼게요. 이거 설정이 내가 잡아 놓는데도 계속 설정이 바뀌어서 아무리 설정을 이렇게 해도 할 때마다 설정이 바뀌어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제일 좋은 글자는 사실은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글자라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도 한번 써본다면 글자 보시기 편하죠. 지금 우리가 41,400원을 가야 돼. 41,400원을 가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미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100억을 넘었잖아요. 그럼 작년에 얼마를 가야 돼? 작년에 4만 원을 가야 되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작년에 4만 원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거 내년에 이익이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되고 단기 순이익도 이전에 주가가 4만 원 갔을 때만큼 된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때 만약에 사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걸 듣고 이때 사면 얼마예요? 이때 사면 한 14,000원 정도에 샀겠다. 그쵸? 맞나요? 보이시면 체크. 14,000원 정도에 사면 그러면 수익이 나요? 아니죠. 난리가 났죠. 맞나요? 실적 때문에 실적 좋아진다라고 해서 사서 반토막이 나는 기이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로 종목은 잘 안 움직입니다. 느낌이 안 나요? 느낌 오신 분들 체크. 올해도 이제 작년만큼 실적이 일단 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올해 하고 있죠. 작년에는 안 하고. 그렇죠?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적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고 아무리 기업의 뭐 가치가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주지 않으면 오르지 않아. 그렇죠? 아무리 내 아이가 정말 잘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 왜일까? 보통은 잘생기면 여자친구가 있다던데 왜 내 아이는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없느냐? 공대를 다니면서 학교 집만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없겠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기업 실적이 좋아서 못 간다, 뭐 기업 실적이 좋아서 간다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제 앞거리에도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좋다는 것은 주가 상승에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다. 그런 종목이 일단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라고. 자, 이거 보셨나요? 왜 이 얘기까지 일단 하게 됐냐 하면 우리 한별님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면 신규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요거는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그쵸?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깡통이 많이 납니다. 그쵸?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 나 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쵸?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연속성이 있나요? 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저는 업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업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업황으로 봤을 때는 뭐 나중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자동차에만 2차 전지를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자동차에도 2차 전지를 사용을 하고요. 전력 부분에 ESS 부분에도 2차 전지를, 물론 이제 ESS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폐 2차 전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던 그쪽에도 일단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로봇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로봇에도 2차 전지가 일단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로봇 청소기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로봇 청소기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드론을 이제 무기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드론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한별님도 생각하실 때, 아니면 다른 분들도 생각하실 때 이 2차 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2차 전지가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속성은, 실적 연속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주가는 어떻게 깨지면 판다. 이 두 가지 양쪽으로 가는 부분이 일단 되나요? 이거 되시는 분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 ESS는 급등했다가 제 종목은 토함.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종목을 토했는지를 물어보면은 이제 잡혀갑니다만은, 토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준을 잡아야 돼. 들으신 분들 체크. 이게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토했어요, 다 이제 끝났어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목이 끝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효성중공업이라고 해봅시다. 효성중공업이 주가가 일단 있었는데요.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주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어차피 차트니까 그냥 설명을 드릴게. 오케이?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추세가 이렇게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떴죠. 여기서 멈췄네요. 멈췄어. 멈추고 난 다음에 뭐 언제가 매수 타이밍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돌파를 해서 뭐 매수가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탈가가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수익 좀 나는 것 같다가 이러면 뭐 한가요? 토한 건가? 그렇죠? 토했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팔고 난 다음에 수익 날 줄 알았더니 손실 났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때 또 똑같이 매수를 하는 거지. 그렇죠? 맞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탈가는 이제 여기가 될 겁니다. 수익이 만약에 이제 이것도 수익이 나다가 뭐 하나요? 수익이 좀, 아이고, 수익 계속 나네.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이렇게 해서 수익이 좀 났다가, 이건 토한 건가? 토하지 않은 건가? 이건 토한 건가? 토하지 않은 건가?
이건 토한 건가, 토하지 않은 건가? 토하지 않은 거죠. 아까 요 음봉은 제가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깨진 게 아니거든. 뭐가 깨지지 않았다?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팔지 않는다. 토한 게 아니야.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멈췄다. 그쵸? 여기서 한번 멈춰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 주가를 보니까 다시 돌파를 했죠. 요 사이에 가장 낮은 부분이 저점이 되면서 이탈가는 여기 저점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쵸? 올라가다 보면 주가는 다시금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토한 건가? 그쵸? 이건 토한 건가?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일단 멈췄지만 아래에서 노란색으로 띠로 그려놨던 이탈가를 이탈을 안 했으니까 홀딩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저점으로 다시금 바뀌었겠죠? 저점을 하나 잡아놔 놓고 또 갑니다. 그쵸? 가보자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건 토한 건가? 이거 아니죠. 이건 토한 건가? 이건 토한 게 아니죠. 깨지지 않으면 토한 게 아니야.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돌파를 이걸 했다. 아직은 조금 애매하죠. 이건 돌파다라고 한다면은 저점을 다시 위로 올려놔 놓고 깨지지 않으면 팔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 깨지면 홀딩이겠죠.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지. 그쵸? 맞나요?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 땅땅땅땅 돌파하니까 이탈가는 여기로. 그렇죠? 그 다음 종목이 또 올라가다가 또 밀리면은 이게 다 토 있는 거 아니죠. 안 깨지면 팔지 않겠다.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지. 그렇죠? 또 올라가네.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 따라오면서 지금까지 얘가 안 깨졌거든. 토했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맙시다. 종목이 들으면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황희정승 고사 아시죠? 검은 소가 일을 잘하나요? 누렁이 소가 일을 잘하나요? 하니까 농부가 막 뛰어와서 사실은 힘은 검은 소가 세지만 검은 소가 깨를 많이 부려서 누렁이가 일을 잘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황희정승이 이걸 뛰어와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쵸? 소가 들으면 섭섭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성공 투자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GDP를 높일 때는 수출이 중요해요. 수출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거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GDP 구성이 그러니까 미국은 전체 GDP의 소비가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중국은 사실은 이 나라가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디로? 소비로. 왜냐하면 중국 인구가 그래도 한 15억 정도가 되니까 충분히 소비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비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투자가 무너지니까 중국이 못 올라오고 있죠. 무슨 투자? 부동산 투자가 안 되니까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 뭔가 글로벌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거기 중간에 서 있는 이 소비라면 소비 아니면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투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수출이 보통 그 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베트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베트남이라는 기업도 만약에 국가가 수출을 표방한다면 나라가 잡히면 뭐가 대장이 되겠어요? 수출주가 대장이 되겠죠. 그렇게 돼요. 하여튼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미국은 소비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고용이 무너지면 쉽게 생각을 하면 월급 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월급 받는 사람이 줄어들면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 자체는 다시 말해서 소비가 줄어든다 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GDP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되신 분들 체크.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비농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비농업 고용지수가 쇼크가 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전에 나왔던 수치 자체가 확정치가 나왔던 부분이 사실은 쇼크였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부분이 실제치가 나왔던 부분이 쇼크였어요. 이게 이제 수정이 이제 되는데 수정되는 부분 자체가 너무 엉망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쇼크였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을 뭐 했죠? 자른 그러한 효과 자체도 사실은 있었다. 거의 10분의 1 토막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이제 미국의 고용 부분의 이제 지표인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지금 보니까 예측을 11만 1천 했고 14만 7천 나왔는데 14,000건이 실제로 떨어졌고요. 실제로 그렇죠? 12만 6천 나왔던 부분도 13만 9천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4,00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번에 7만 3천 나왔던 부분은 실제로 나와 있지만 실제 부분이 이제 확인치가 있거든요. 확인치 나오는 부분은 아마 7천 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니까 고용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요거 됩니까? 요거 되신 분들 체크.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이 하락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요거 할 때 페드의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 자체가 하나가 생기게 된 거죠. 그렇죠? 트럼프의 임명권이 하나 생겨서 그러니까 잠깐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금리 인하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시장이 어제 갑자기 그런 얘기가 일단 나왔고요. 그러면은 지금 연방준비제도 요번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페드 금리 모니터링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금리 인하 쪽이 86%까지 증가를 했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일단 여기 지금 보면은 전주만 해도 60% 정도 됐는데 89% 거의 90% 가까이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겠네? 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온 거야. 금리 인하를 하면은 미국 경기한테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네? 라고 하니까 미국 시장이 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이해가시면 체크.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미국 물가에 대해서 심심치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3개 정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뉴스에 일단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있었죠. 불닭을 많이 산대요. 불닭을 왜 산다고 이거는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하루 전 나왔던 건데 요즘 보니까 불닭 패닝 바잉 불닭을 패닉 미친 듯이 그냥 사고 있는 거죠. 미국 소비자들이 K 사재기를 하고 있다. 불닭 볶음면을 그러면 관련된 삼양식품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을 부유하게라고 트럼프는 자랑을 하지만 결국은 서민들 장바구니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라는 얘기도 일단 있고요. 미국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거 사실은 미국 물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물가를 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봅니다. 물가가 오르냐 오르지 않냐를 볼 때는 CPI하고 PCE를 보는데요. CPI는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고 PCE는 일정 금액으로 얼마만큼의 물건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PCE를 중점적으로 보기는 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최근 PCE하고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CE하고 CPI는 이제 물가 지수 부분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왔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고 지금 보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코어까지 같이 보면은 조금, 물론 이제 코어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냥 일단은 보면은 이렇게 일단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사실은 미국 물가는 그다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다지 많이 오르진 않았고, 1월달 2.2, 2.4, 2.6, 2.5, 2.6, 2.7. 그쵸? PC는 2.6, 2.7, 2.3, 2.2, 2.4, 2.6. 근데 지금 패드의 목표가 2%거든요. 패드의 목표가 2%입니다. 2%의 뭐 대부분 2%에 3% 사이이기 때문에 요건 그다지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런 내용들 위에 있는 지금 미국의 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요걸 봤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물가가 높지 않아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지만 향후 물가 지표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아까 얘기를 할 때는 아직까지 물가가 높아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근데 지금 위에 보니까 서민들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물가가 인상이 되면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삶이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는 거죠.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진다. 이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경기 둔화 사이클. 아까 고용이 안 좋다는 것은 경기가 둔화되는 거니까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도 경기가 둔화되면 경기를 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물가가 오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똑똑한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 요 두 가지가 생기면 미국은 뭘부터 해야 되나요? 경기 둔화되는 부분을 잡아야 되나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나요? 다시 얘기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요. 경기를 살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죠. 맞잖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기를 살려면 금이 아니고 금이 인하하면 되고 금리를 인하를 해야지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면 어느 것부터 해야 되나요? 어느 것부터 해야 되죠? 자, 한번 올려보시고 제가 물 한 잔만 떠올 테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안 들리나? 왜 아무것도 안 울렸지? 왜 아무도 안 울렸지? 전부 다 어디 주무시고 계시나? 뭐지? 불 또 왔는데 아무도 안 울렸다. 뭐지? 듣고만 있나? 아니면 인터넷이 끊어졌나? 인터넷이 끊어졌나? 뭐지? 응? 되고 있는 거 맞나요? 끊어졌나요? 이게 아니구나. 딴 걸 보고 있었네. 딴 걸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지. 자꾸 이걸 킨다. 예. 딴 걸 켜놓고, 나는 정신이 없네요. 자, 보자. 뭐라고 했나. 자, 어렸네요. 자,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구레구레님은 인플레이션에 먼저 대응을 해야 되고, 김명희님은 인플레이션부터 먼저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럭키땡땡님은 인플레이션, 허이허이님은 경기 부양, 골드주님은 인플레이션, 쌍둥이 토끼님은 경기를 살려야지,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수익난 제이지님 경기 부양, 불공정 금리 인상부터 그냥 그렇죠?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참 어렵죠. 근데 트럼프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 트럼프의 생각은. 트럼프는 지금 이게 사업자 마인드라서 그런지 일단은 경제학을 조금 포기를 하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되거든. 트럼프는 사실은 트럼프의 생각.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관세를 올린다. 관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관세가 들어온다. 관세가 들어온다. 관세가 들어오면은 국민들이 조금 힘들 거잖아.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관세가 들어오더라도 일반 서민들은 힘들다. 그러면 들어온 관세로 서민들에게 우리 민생지원금처럼 쿠폰을 뿌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부채가 정말 많거든요. 미국의 부채를 갚는다.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미국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미국 경기가 소비 쿠폰을 뿌려도 둔화될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뭘 한다? 관세를 내리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 미국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고용이 증가한다.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했냐? 관세를 부과했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면 강세로 가면 환율 효과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 부과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됐나요? 되신 분들 체크.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이게 잘 맞물려서 이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뭐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잘 맞물려서 돌아가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원래 일반적인 경제학에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금리를 인상을 해서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하나 생각을 해봐요. 글자 왜 이렇게 작아지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만 원 하던 빵이 한 3만 원까지 5만 원까지도 할 수 있다.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관세를 올리는 거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관세를 올리는 거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 금리를 올리면 관세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효과가 있냐 하면은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생겼어. 그래서 만원 하던 빵이 3,000원이 올라서 13,000원이 된 거야. 11,000원이 된 거야. 11,000원이 된 거야. 11,000원이 됐을 때 뭘 때리는 거야? 금리를 올려서 빵값을 얼마로 만드는 거지? 빵값을 얼마로 만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얼마를 버냐면 10만 원을 벌어요. 10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 벌어서 만 원 하는 빵을 몇 개 사 먹을 수 있어요? 10개를 사 먹을 수 있어요. 10개를 사 먹는데 빵이 엄청 큰 거야. 빵이 엄청 커서 이걸 갖다 30일 먹을 수 있는 거야. 겨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빵값이 5만 원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빵값이 5만 원으로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냥 빵값이 5만 원이 되면 빵을 몇 개를 살 수 있어요? 두 개밖에 못 사죠. 두 개밖에 못 사잖아. 두 개만 살 수 있다. 죽죠. 이렇게 되면. 예전에 이제 슈퍼 인플레이션 생기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금을 때린다는 그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이 있는데 빵이 만 원이야. 만 원이라서 원래는 10개를 먹을 수 있었는데 빵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빵값이 올라서 이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빵을 몇 개 사 먹을 수 있지? 10개를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10개를 사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붙이냐면 금리를 올려서 만약에 부담 자체를 한 3만 원, 한 2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돼. 2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하면 사람이 빵을 몇 개만 먹을 수 있지? 빵을 몇 개만 먹을 수 있어. 그러면은 5개밖에 못 먹잖아요. 맞나요? 그렇다. 맞다. 그러면 되고. 사실은 이 효과거든?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럼 사람들이 먼저 망하겠지. 맞나요? 중산층이 먼저 망할 수 있잖아. 오씨. 힘들어 죽겠는데 금리 올려가지고, 빚도 못 갚겠다. 팔아. 파산.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파산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 됐던 누가 파산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우에도 그렇고 그렇죠? 우에도 이제 빵을 2개만 살 수 있고 막 이래서 굶어 죽는 사람 파산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버리면 5만 원까지 올라서 5만 원까지 올라서 2개만 살 수 있어서 파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이때도 똑같지. 수요가 감소하고 물가가 오르는 것이 멈춘다. 위하고 밑하고 똑같이 막 오르다 보면 물가가 오르는 건 멈추는 건 똑같거든요. 물가가 오르는 건 멈추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여기는 금리를 올려서 미리 2만 원을 세금이 아니고 이자죠. 그렇죠? 이자를 내게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지. 이때는 금리를 낮추면 요때 딱 금리를 낮추면 살아남은 사람들 어떻게 돼? 다시금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래서 계속 중산층이 감소를 하는 거야. 경제 위기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이해 가셨으면 체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금 뭐 경제 위기가 또 오겠냐마는 만약에 다음에 경제 위기가 오면 뭐 해야 돼? 현찰을 꽉 쥐고 망해야 돼. 그러면 다음번에 부자가 된다.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IMF 터지니까 삼성전자가 6만 원 하고 막 이러죠. 그렇죠? 맞나요? 그때는 삼성전자가 몇백만 원 할 텐데. 그렇잖아.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엄청 부자가 되지. 파산 안 했는 사람들은 부자 될 기회가 있는 거지.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금리를 올렸던 부분을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하는
그런 순서로 보통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같이 오면 인플레이션부터 잡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를 살리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이해 가셨으면 체크.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세지면 어떡하려는가 모르겠어. 보통은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경제학적으로 이전에 딱 한 번 있었던 가장 안 좋았던 결과가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건 미국이 반등을 했죠. 맞나요? 굉장히 세게 반등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세게 반등을 해서 올라갔는데 요거는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부러졌다가 지금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다시금 반등을 했는데 요게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CPI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세게 나와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의 CPI가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미국 CPI 발표일이 8월 12일이고요. 안 그래도 지금 조금 높게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딱 보면 요런 거 investor.com이나 아니면 요거는 구글 들어가면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수가 있으니까 보세요. 미국의 CPI가 지금 보면 8월 12일 날 발표가 되죠. 여기 이제 7월 달 거니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죠? 8월 7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잖아. 트럼프 진짜 머리 좋다. 8월 7일부터면은 이거는 이제 9월 달에 나오겠죠. 9월 달에. 그럼 9월 달에 그 전에만 금리를 낮추면 맞나요? 그 전에만 금리를 낮추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맞죠? 그 전에만 금리를 낮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9월 17일 날이 이제 회의 날이니까, 9월 17일만 어떻게, 그 전에 물가가 오르는 것만 안 보여주면 되는데, 날짜가, 그쵸?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PC. 트럼프 대통령 머리 좋아? 내가 봤을 때. 우린 처음에 막 이 사람 제정신 아니다. 아마추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각국 정상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보면, 그쵸?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PI 나오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전까지는 뭐 물가가 오르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표가 뭐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없으니까,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지표가 나오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 그나마 조금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미국에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면 그게 나오면 이제 또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일단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데이터 나오는 부분은 8월 29일 금요일 날 PC 지수는 일단 나오긴 할 겁니다. 7월 데이터는. 근데 7월 데이터는 중요하지는 않고 지금 은근히 뭐 계속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8월 29일 날 PC 지수가 나온다. 지수가 나오니까 그때 나오는 걸 일단 한번 보고 중요한 거는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8월 달 거부터가 이제 중요하겠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그때부터가 일단 중요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뭐 시장이 뭐 여타저타 뭐 말이 많아도 크게 뭐 악재 나올 거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듭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트럼프 미국이죠. 그렇죠?
트럼프가 인도한테 관세를 이제 매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단은 지금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에 관세를 엄청 때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뭘까? 시장 안에서는 지금 요거를 분석을 하는 게, 이거 전에 그거부터 얘기를 할까요? 이거 전에 그거부터 얘기를 합시다. 그거 전에 이거부터. 우리가 8월 7일부터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잖아요. 관세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일단 있는 것 같아서, 요거에다가, 관세에 이제 부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더하기 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더하기 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걸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더하기 빼기를 조금 해야 돼. 알겠다 하시면. 그렇죠? 무슨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나? 15% 우리가 관세를 맞았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한 건가요? 유리하지 않은 건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때요? 15% 관세를 맞는데 이 관세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아요?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리한 것 같아요?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관세가. 어떤 것 같아요? TV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저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에 대한 대부분의 투자 기법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상 가면 기법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관세 부과에서 더하기 빼기, 불금님은 불리한 것 같다. 수아마리님은 25보다는 유리한 것 같은데요? 하고, 호프님은 불리하다라고 생각돼요. 룰라라님은 불리하다. 꼬맹이님은 무관세였는데 부과된 것은 불리하다. 최은숙님은 불리하다. 홈님은 예전에 무관세였는데 무관세 제대로 읽어드릴게요. 무관세였는데 15%가 됐으니까 손해. 호이호이님은 원래 관세 없었는데 완전 분리. 제이지님은 분리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방금 이제 우리 럭키땡땡님하고 지금 꼬맹이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는 무관세였는데 지금은 15%니까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할 때는 상대국에 비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의 문제잖아. 이해가신 분들 체크. 상대국에 대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자동차를 보면 일단은 우리나라도 15%, 일본도 15%입니다. 그렇죠? 둘 다. 뭐 우리가 원래는 15%가 아니고 15%가 아니고 원래는, 그쵸? 이것도 이제 그래서 12점 몇 프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12.5%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일단 했죠. 일반 관세라던데요라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관세를 미국에다가 파는 거죠. 미국에다가. 맞나요? 지금 관세 부분은 미국이 자동차가 큰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자동차를 일반적으로 1년에 1000만 대 이상 팔 수 있는 시장을 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몇 대 이상이요? 근데 요즘은 유럽이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1000만 대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850만 대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를 1년에 1000만 대 이상 수요가 생길 수 있는 시장을 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면 중국 시장이 가장 크긴 한데, 중국은 자국 거 팔아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세 번째가 이제 유럽 시장. 우리가 뭐 인도 시장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누가 자동차 파는데 인도 시장 얘기하면 왜? 인도 시장은 저가 자동차를 팔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 자동차 영업 사원이 아반떼 파는 거하고, 아반떼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저 아반떼 좋아합니다. 저번에 제주도 가서 아반떼 한번 빌렸다가 아반떼한테 반했어요. 뭐가 이렇게 좋냐 차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영업사원들 입장에서는 아반떼 파는 것보다는 제네시스 파는 게 더 남죠. 그렇죠? 자, 일단 가보면 이런 겁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지금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파는 부분은 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15% 관세로 파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비슷하죠. 맞나요? 그냥 그걸로 예전에 우리가 잘 살았고 못 살았고 무관세고 이걸 접어두고 지금부터 자동차를 파는 데 있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들은 우리가 소위 많이 생각을 하는 포드라든지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GM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는 그냥 생각을 해보면 관세가 없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걔들보다는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대부분은 어디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대부분은 어디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냐 하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생산을 좀 합니다. 어디에서 생산을 한다고요?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상당 부분을 생산합니다. 미국이라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캐나다하고 그쪽에서 좀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일단 참고를 일단 해 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이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했네. 자료가 두 개가 있었는데, 깜짝 놀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저쪽 캐나다 쪽의 관세는 조금 달라요.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드릴게. 치우고, 다시. 여기 끼울 거야, 내가. 착착착착착. 유럽 여름 말고. 자, 이렇게 됐죠. 네, 지금 보면 캐나다가 35%, 멕시코가 25%죠. 그래서 이쪽에 공장을, 부품 공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좀 많이 힘들기는 하겠죠. 물론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USMCA라고 하는 별도의 무역협정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게 15%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한테도 우리가 불리하지 않고, 일본한테도 우리는 불리하지 않다. 테슬라한테만 불리하다. 테슬라는 뭐 전기차니까 일단 빼놓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일본도 캐나다에서 수입을 한다? 그러신 분들 지금 애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 우리 이번에 협상 자체는 자동차한테는 나쁘지 않게 협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가 요즘 심심찮게 좀 움직이잖아요. 그쵸? 오늘 보니까 최근 다시금 자동차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긴 하던데, 관세 여파 뭐 이런 거 있죠. 이 소비가 줄면은 자동차는 죽음이니까 맞잖아. 소비가 줄면은 자동차는 죽음이니까. 근데 자동차도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시는 분들 체크. 요때 이제 음봉을 크게 한번 맞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죽지 않았고 지금 위로 가고 있는 중이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자동차도. 어쨌든 뭐 그렇다. 그러면 다음에 남은 거니 중국인데, 저는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잘 안 돼서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요. 뭘 자꾸 사람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중국 관세는 30%죠. 중국 관세가 지금 30%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속 유예를 해가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의 총 30% 정도? 몇 프로? 중국은 30%요.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중국은 관세를 지금 30% 정도 맡고 있습니다. 30% 정도 맡고 있고요. 요거는 일단 기본 관세 10%에 펜타닐 관련 관세 20% 일단 졌는 거고, 원래 부과가 되려고 했던 추가 상호 관세 24%는 최근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협상으로 인해서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죠. 요 유예 기간이 8월 12일까지고 연장 가능성도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은 뭐 연장이 돼도 30%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딱 눈에 띄었던 뉴스가 그 뉴스가 눈에 띈 거예요. 무슨 뉴스? 인도를 제재하는 뉴스가 일단 눈에 띄었는데, 그게 왜 갑자기 인도 얘기를 갑자기 또 꺼내려고 하나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인도에 대해서 25% 관세를 일단은 매겼는데, 더 관세를 때리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한다. 미국산 원유를 수입을 해야지 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니? 이쪽에 원래는 되게 관세 협상이 잘 될 것처럼 막 이러더니, 그렇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세게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5%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주가 인상도 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월 1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추가적인 벌칙도 매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유는 요거죠. 물론 이제 인도가 그 브릭스 안에 지금 들어가면서 브릭스에서 반미 성향, 뭐 우리가 미국의 어떤 경제권에서 빼자 어쩌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죠. 러시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이런 거 갖다가 한번 해보면, 당연히 원래는 가장 많이 수입하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그런 다음에 인도가 잠시 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다가, 그렇죠? 지금 요 수치를 보여드리면 이래요. 그럼 요거는 이건 지금 내피셜이에요. 요거는 약간 제 내피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있단 말이지. 요거는 제가 느낄 때는 중국에 대한 시그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원유 수치를 47%는 중국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저는 미국 내에서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됩니까? 되시는 분들 체크. 러시아에서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것에 심술 부리기. 심술이 아니고 중국이 더 많이 가져가. 중국이 전체 원유의 47%, 인도가 전체 러시아 원유의 38%. 그러면은 중국을 더 때릴 수 있는 뭔가가 더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유리해질 수 있는 사업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중국의 보관세 부과되는 요걸 갖다가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국 그렇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30% 정도의 고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고 우리한테 15%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한다면, 뭐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냐 하면, 가장 유리한 것은 전기차하고 배터리입니다. 그래, 지금 배터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ESS 부분 때문에 일단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관세 부분에서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신 분들 체크. 중국은 계속해서 관세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근데 전기차는 뭐가 더 불안하냐면, 제가 이거 검색해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검색해 있는 거 보여드리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다는지 자꾸 웃어서 죄송합니다. 중국산 전기차 사면 안 돼요. 음, 저번에 제가 다 검색을 해놨는데, 불나요, 불나. 진짜 불 자주 납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진짜 불 자주 납니다. 그렇죠? 지금 7월 달에 샤오미에서 불이 한번 났어요. 열폭주로 달리다가 불이 난 적이 있고요. 불이 난 적이 있고, 그리고 저번에 중국의 옌타이에서 멕시코로 향하던 화물선이었죠. 모닝 미다스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배가 화재가 나서 이제 침몰을 했는데, 침몰했는 걸 보니까 전기차에서 불 난 거야. 전기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이거 중국산 전기차도 운송하다가는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난리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에 샤오미 전기차 SU7이 고속도로에서 충돌하고 난 다음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탑승자 3명이 또 사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차는 계속해서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산 전기차를 타기도 무섭죠? 안 무섭나? 나는 무서운데. 근데 저번에 일산에 모터쇼를 갔는데 BYD 전기차를 보긴 했거든요. 샤오미하고 BYD 전기차를 봤는데 이뻐. 엄청 이뻐요, 차가. 옛날에 막 이 상하이 지쇼 뭐 이런 데서 나오던 자동차처럼, 상하이 자동차에서 나온 것처럼 되게 투박하고 못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안에도 되게 멋지고 다 멋져요. 단지 불이 날 뿐. 야, 그 사람 너무 괜찮아. 어떤 사람인데, 돈도 많고 직업도 좋아. 그래? 그러면 시댁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시댁도 너무 좋아.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괜찮다. 단지 문제가 있는 게, 한 번씩 성질을 나면은 다 집어 던지고 다 부순대. 한 번씩.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중국의 전기차는 다 좋은데, 요즘 자율주행도 좋고, 뭐도 좋은데, 한 번씩 불나서 죽을 수 있대. 그잖아. 그렇죠.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 중국산 배터리 부분에 대한 이 불확실성, 안정성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부담감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산의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소재, 양극재, 음극재 포함입니다. 히토류 중에 고관세를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고관세를 부과해야지라는 분위기, 그리고 지금 방금도 이런 분위기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내 EV 공급망이 지금 한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재편을 하려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미국 내 공장을 지금 많이 지어놓은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 LNF는 양극재 공급. 이것도 고관세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LG 머트리얼즈하고 SKC는 동박 아시죠? 뭐 이런 쪽도 일단 가고요. 생뚱맞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두산도 여기 들어가긴 합니다. 전기차 부품 모터 시스템, 모터라든지 하는 부분들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도 일단 좀 수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 예전에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양쯔 메모리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 중국산 메모리가 전체 시장의 뭐 15%를 점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디램 기억납니까 혹시? 그게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가로 이제 막 제품을 밀어붙이는 거죠.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 저가로 밀어붙이던 부분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가능해지는 거죠.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PSK, TS1, EGIPS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은 좀 더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이 일단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오르고 있는 부분의 종목들이긴 한데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게 또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가 뭘 만드는데 중국에서 뭘 만들어 버리면 그거 망해 버리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는 부분 체크. 우리나라가 뭘 만드는데 중국이 뭘 만들면 우린 망해 버려. 대표적인 게 예전에 LED가 그랬거든요. LED를 우리가 막 만들어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LG 노텍에서 막 공장 증설하고 막 엄청이 나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저가로 밀어버리니까 망해버렸죠. 그것도 LED 때문에 한참 밀렸거든요. 싸게 잘 만드는 거지. 제품의 질은 별론데 그런 게 한 개 더 있어요. 중국이 거의 우리나라 기술을 다 따라왔다. 뭐 이런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이 안 된다. 라고 했던 부분. 뭐가 있을까요? 뭐 있을까? 대표적인 거. 맞춰봐. 핸드폰 아니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LCD 그렇죠. 배터리는 방금 그랬잖아요. 불났다고. 디스플레이가 그래요. 디스플레이. LCD는 다 따라왔다. 라고 얘기하고 OLED도 다 따라왔다. 이런 얘기도 일단 합니다. 중국산 LCD하고 OLED 기술이 많이 따라왔는데 우리나라 제품보다 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거 쓸 때 LG 디스플레이 패널 이런 거 안 보잖아. 옛날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 뭐 썼는 거 이런 걸 막 그런 걸 따졌는데 요즘 그런 거 잘 안 따지죠. 중국산도 쓸만하죠, 요즘은. 그쵸? 근데 요런 중국산 LCD하고 OLED 패널에 관세 대상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괜찮겠죠? 그렇다 하시면 체크. 우리나라 기업들도 괜찮을 수 있겠죠. PD님이 갑자기 불러서 넵. PD님이 그만하랍니다. 그만하라고는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으로 보자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좀 뜨는 게 아닌가 요즘. 그리고 AI를 하려 그러면 고성능 OLED가 필요해요. AI를 하려 그러면 이것도 들으신 분들 체크. 그래서 지금 AI를 하는 부분에 고성능 OLED가 필요한데 그 때문에 수혜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본 OLED라든지 LCD도 중국산에서 우리 걸로 지금 대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서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그 다음에 솔브레인, 한솔 케미칼까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놓으시면 되고, 더 있어요. 더 있긴 합니다. 더 있긴 한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베트남 관세가 또 문제가 돼서 중국산 의복도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베트남이 잘해야 되는데, 베트남이 조금 애매해져 가지고 그쵸? 일단 그 정도까지.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관세 부분을 관세가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관세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출하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데 거기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략을 짜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익했나요 오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아이디어를 뽑아서 또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일단 가는데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종목이 요번에는 시장이 오르면 시장이 종고점까지 안 가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또 10시에 인사드리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좋은 꿈 꾸세요.